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제 식구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조직에 누가 충성을 하겠습니까? 지난 영상에 이어 군에서 지휘관들에게 묻는 지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떤 대위급 지휘관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임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대를 떠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부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해요. 군사경찰이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병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에 나온 발언이 무엇이었냐면, 왜 상급자를 봐도 인사를 안 해? 목소리 크게 해. 체력 단련을 과도하게 시켰다. 사격 자세를 모르면 연습을 하고 아니면 사격에 나오지 마라. 이런 말들이었던 거예요. 사단 법무실은 이걸 언어폭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 징계를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당시 징계위원님들도 의문을 가졌다고 해요. 이게 언어폭력인가? 그런데 제 추측에 징계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인 법무실에서 아마도 징계 간사님이 이건 언어폭력이 맞습니다 라는 쪽으로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징계위원님들은 법무 의견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거든요. 법무가 맞다고 하니까 맞겠지 뭐, 아니면 항고를 하거나 법원에 가서 다투겠지, 이렇게 비교적 쉽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당사자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나중에 법원에 가서 설령 그 징계를 취소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거든요. 이 사건에서 대위부는 당장 소령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었고요. 징계 기록이 있는 채로 진급심사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당장 진급심사가 아니더라도 징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지휘 추천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징계실무 담당자님도 징계위원님도 하나하나의 징계를 결정할 때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사고 관련 지휘감독 책임과 개인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고로 지휘감독자의 억울한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부대 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변론으로 하고, 문제를 삼은 이 발언들이 그 자체로 별개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당시 법무실은 이 각 발언들을 언어폭력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언어폭력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겠죠. 육군 규정을 보면 언어폭력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 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여기에 더해서 법원은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발언이 언어폭력이냐 아니냐는 말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 발언으로 나타난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군에서 하급자는 누구나 상급자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책에 폭언이나 욕설, 인격모독이 들어있지 않다면, 다소 거친 표현이 쓰여 있거나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빴다는 정도라면 그것만으로는 언어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 발언들은 상급자가 업무 수행을 지시하거나 병사가 실수한 부분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 특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애초에 사단의 1일 체력 단련 시행 지침에 따른 거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환자를 제외한 전 장병이 체력 단련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는 건 군 특성상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부대원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체력 단련을 시키는 거였다면 언어폭력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는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이 대위 지휘관이 개인의 사정을 무시한 채 할당량을 강요했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가 힘들면 다른 자세를, 띵걸음이 힘들면 걷도록 하는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사실 기존 징계 기록 자체에도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과 법무실은 그런 기록들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 발언은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포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안전통제였고, 총기를 다루고 있는 사격훈련에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발언이었다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대 내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사단은, 군단은, 또 군은 무언가 결과를 내놔야 했고, 가장 쉬운 방향으로 이미 부대를 떠난 전임자였던 지휘관을 끌어와 징계를 한 겁니다. 꼬리를 자르듯이 말이죠. 하지만 지휘관의 징계벌 책임은 도의적 책임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부대관리훈령 제270조 제3항에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고로 지휘 감독자의 억울한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군이 아닌 사법기관인 법원은 업무상 정당한 질책과 언어폭력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제 식구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결과 때문에 정상적인 지휘 활동까지 징계벌을 받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소신 있게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조직에 누가 충성을 하겠습니까?